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덮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겠구나 하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만큼이나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국 박상우 과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난 5월 말 발표한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상우 과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요. 5월 말경 주요국의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률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2.7%, 영국은 56.1%, 미국은 51.5%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조금 늦었지만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1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경제 전망 하실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코로나19 전개 상황 어떻게 될 것으로 보셨나요? 지난 2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 전망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상황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 하반기 중 광범위한 백신 접종에 도달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았고요. 신흥국은 내년 이후 폭넓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2월 전망한 3%보다 높은 4%로 전망하였습니다. 전망치를 1%포인트 올리셨는데요. 그 예전 전망치 조정 사례를 보면 이번에 상향 조정한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전망치가 직전 전망한 수준을 1%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2009년 말인데요. 2009년 말 경제 전망 시 2010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발표했는데 직전 전망 시 3.5%였으니 1.1%포인트 높였던 것이었죠. 아시겠지만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는데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에 맞추어 전망치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망치를 크게 상향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 추경이 3월 말부터 집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면서 내수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빠르게 변동함에 따라 올해 1, 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였으며 향후에도 양호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내 경제 여건이 3월 이후에 크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대외 부분이 미치는 영향, 국내 부분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것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었나요? 대외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1%포인트에 대해 각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글로벌 성장세 강화 등 대외 요인이 0.7%포인트를 그리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그리고 소비심리 개선 등 국내 요인이 0.3%포인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과장님, 요즘 수출 흐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경제 전망을 이런 지출 부문별로 조금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민간 소비는 가계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진했던 소득 여건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과 정부 지원 정책 등도 향후 소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보면 설비 투자는 IT 부문이 반도체 경기 강화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BIT 부문도 신성장, 친환경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투자는 착공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IT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으로 지출 부문별로 나눠봤을 때도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3%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더 낮추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성장 경로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국내외 추가 경기 부양책과 같은 요인들은 우리 경제 성장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시기가 지연된다거나 일부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등의 요인들은 우리 경제 성장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그 속도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경제 성장 전망에 이어서 물가 전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경제 성장처럼 이번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직전에 2월에 전망한 수준보다 더 높게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1.8%로 지난 2월 전망치인 1.3%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난 2월 전망치였던 1.0%를 웃도는 1.2%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국제유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농축산물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이는 상방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를 내리는 하방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어떤 것들이 있고 물가 전망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 중 어떤 방향의 리스크가 더 강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로는 원자재 및 농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방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보다 다소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가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과 경상수지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수요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가 금년 중 14만 명, 내년인 2022년에는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IT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도 효과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적자 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규모는 금년 중 700억 달러, 내년 중 65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망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까지 내가지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2021년 5월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여건도 빠르게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